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도 혹시 보험 상품 가입하실 때 이거 정말 필요한 걸까?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영상에서는 내 돈 주고 가입하기엔 조금 아까울 수도 있는 그런 보험 특약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끝까지 보시면 보험료는 아끼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.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미리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데요. 특약이 많아서 든든한 것 같긴 한데 막상 무슨 보장을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사실 대부분의 분들과 상담을 하고 기존에 준비해 두신 보험을 점검해 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3가지 특약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 보험 속 특약 중에는 막상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보장을 받기 어렵거나 보장을 받더라도 보험료 대비 금액이 너무 적은 특약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렸던 한 고객님은 매월 2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요. 정작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셨을 때 받게 된 진단금은 1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. 왜일까요? 보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적고 그 외에 부가적인 특약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. 그렇다고 해서 모든 특약이 전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치료 방식도 계속 바뀌는 시대에는 예전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특약들이 이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특약들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꼭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. 먼저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은 45세 남성 기준으로 질병, 아파서 입원했을 때 하루에 3만원씩 주는 특약인데 월 보험료가 22,980원이에요. 와, 생각보다 비싸죠? 근데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도 꼭 필요한 보험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준비를 해야겠죠. 하지만 잠깐,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입원할 일이 얼마나 될까요? 의료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입원 기간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도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오래 입원하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를 보면 암 수술 후 평균 입원 일수가 간암은 5.21, 갑상선암은 2.21, 대장암은 6일, 위암은 6.1일이에요. 생각보다 훨씬 짧죠. 솔직히 말해서 입원 일당으로 하루 3만원 못 받는다고 해서 우리 경제적인 상황에까지 큰 타격은 아닐 거예요. 하지만 그 돈으로 암진단비 1,000만원을 준비한다면 치료비나 간병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.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재진단암 진단비 특약이에요. 먼저 재진단암 진단비 특약은 일반적인 암 진단비는 암에 걸리자마자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재진단암 진단비는 암의 진단을 받고 1, 2년 후에 암이 완치되지 않았거나 전이 됐거나 재발했을 때 돈을 지급합니다. 쉽게 말해서 정말 다행히 암이 완치가 되고 재발이나 전이가 없으면 한 푼도 보장을 못 받는 특약이에요. 그런데도 보험료는 일반 암 진단비보다 훨씬 비싸거든요. 그럼 암에 대해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? 라고도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원발암뿐만 아니라 전이암까지도 각 항목별로 보장해주는 이 통합암 진단비라는 게 있어요. 보장 면에서나 보험료 면에서나 재진단암 진단비보다는 이 통합암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3번째는 암 수술비 특약이에요.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면 돈을 주는 특약인데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. 암 수술비 1,000만원 보장받는데 보험료가 24,630원, 암진단비 1,000만원 준비하는데 보험료는 18,273원이거든요. 수술비가 더 비싸죠.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은 5명 중 2명으로 37.7%, 여성은 3명 중 1명으로 34.8%라고 하는데요. 반대로 말하면 암에 안 걸릴 확률이 60% 이상이라는 거죠. 암에 걸릴 확률보다 암에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은데 여기서 진단이 아니라 수술까지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요즘 암 치료가 꼭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
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중입자 치료 같은 최신 치료법도 나왔죠. 서울 아산병원 2023년 자료를 보면 항암 화학요법이 23만 4,606건, 방사선 치료가 11만 2,221건인데 암 수술은 2만 3,350건이었어요. 수술 비율이 생각보다 낮죠. 게다가 최근 국내에 도입된 이 중입자 치료기는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암종도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해요. 부작용도 현저히 적고 편의성이 향상돼서 특히 고령의 암 환자분들에게는 몸에 부담이 큰 수술 대신에 이 치료 기간이 짧고 편리한 중입자 치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암 수술비를 준비하시기보다는 암 진단비를 더 충분히 준비하시거나 최근에 암에 대한 걱정이 크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암 주요 치료비,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,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, 중입자 치료비, 기타 등등 이런 항암 치료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암에 대해서 더 완벽한 대비를 하실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질병 입원일당 특약은 입원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요즘 특히 보험료 대비 효율이 낮다고 생각하는데요. 만약 저라면 그 돈으로 암 진단비를 더 준비하거나 다른 걱정되는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할 것 같아요. 다음은 암수술비 특약인데요. 암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단비를 더 준비하거나 이 수술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까지 보장되는 암치료비 특약을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재진단암 진단비 특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발이나 전이가 없으면 보장을 못 받는 구조예요. 그래서 전이암과 재발암까지 걱정이 되신다면 원발암과 전이암까지 보장해주는 통합암 진단비하고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함께 준비하신다면 원발암, 전이암, 재발암까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보험 상담을 받고 내가 받은 제안서를 보면서 특약을 고르실 때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보장이 맞아? 하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사실 좋은 보험이라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요.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. 다만 이 보험이라는 게 워낙 어렵고 보장 내용도 복잡한데 회사마다 특약 이름도 다르고 보험료도 차이가 많이 나고 처음엔 헷갈릴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는 훨씬 더 똑똑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도 너무 어렵다 생각되신다면 저한테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. 제가 33개 보험사를 모두 비교해서 나이와 직업,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 등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딱 맞는 보험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험은 집에 늘 놓여있는 작은 촛불 하나 같아요. 요즘 전기가 나갈 일은 드물지만 어두워졌을 때 그 불빛 하나로 방안이 훨씬 덜 무섭고 조금은 따뜻해지니까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. 보험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도 살짝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내 보험 이대로 괜찮은 걸까? 특약이 너무 많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? 이런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.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1:1 맞춤 상담 링크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간단한 질문이든 조금 복잡한 상황이든 가능한 빠르게 그리고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복잡한 이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.